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김태호입니다. 자, 오늘이 복날이죠. 중복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더위의 기세가 한층 더 강해지겠는데요. 이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오늘 또 원주 지역의 한낮 기온도 33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무더위 속에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겠고요. 오전부터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내일은 장마 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해서 전국에 장마비를 뿌리겠고요. 특히 휴일이죠. 모레 중부지방엔 또 한 차례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취재 기자 연결해서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또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이 강원특별자치도 국립박물관으로 신규 등록되었습니다. 그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영월농협에서요, 영월 곤들의 축석식품을 출시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곤들의 나물밥을 쉽게 조리해서 식사할 수 있는 가정식 상품인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7월 21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민선 8기 출범 1년 원광수 원주시장의 공약 완료율이 22.7%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는 어제 원주시청에서 민선 8기 공약 이행 보고회를 열어 원광수 원주시장의 132개 공약 가운데 22.7%인 30개를 완료했고 102개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2분기에는 학생 꿈나무 지원 사업과 혁기버스 운영 확대, 동부순환로 건설 재개 등 공약 16건을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경기장 운영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등 동계올림픽 경기장 운영 주체를 강원도에서 정부로 변경하는 방안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 등을 위한 범국민추진협의회 추진단이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날 출범 시기는 김진태 도지사와 협의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추진단은 기존의 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와 별도 조직으로 이 출향도민 가운데 정치, 학계, 언론, 문화 등 각 분야의 유력 인사 48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늘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 강원도당 위원장이 며칠 전에 새롭게 선임되었어요. 박정하 의원인데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초선이고요. 근데 또 내년 총선을 이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취임식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박정하 신임 국민의힘 강원도당 위원장이 내년 총선 전적 확보가 목표라면서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9일 춘천 국민의힘 도당 당사에서 열린 운영위에서 운영위원들의 의결로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됐는데요. 박 위원장은 집권정당으로서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정책으로 승부할 수 있는 정당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면서 힘든 일은 앞장서서 하고 또 좋은 일은 뒤에서 박수치는 도당위원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내년도 총선에서 강원도 내 전석을 집권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이제 포부를 밝혔습니다만은 내년 총선 때 강원도 선거를 이끌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오른 박정하 의원에게 당장 주어진 과제는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승리인데요. 지방선거는 공천 작업을 강원도당에서 직접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 주요 업무를 중앙당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현역 의원이나 또 원외 후보자들 모두 지방선거와는 달리 각계 전투로 뛰는 가운데 강원도당에서는 권역별 정책을 발굴하거나 강원권 선거 전략을 세우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강원도 전체 8석 중에서 6석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박정하 의원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 들으면은 말도 안 됩니다. 반응을 보일 것 같고요. 경제 선거는 구도와 또 인물의 대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또 대진표가 어떻게 또 가시화될지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약간 그 단초가 될 수 있을까요? 어제죠.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지역위원장 민주당 인지 공모 접수를 마쳤는데 허필홍 전 홍천군수 한 명이 신청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지역위원장 공모 신청 접수를 마감했는데요. 허필홍 전 홍천군수 한 명이 단독 신청했습니다. 앞서서 민주당은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도내 한 곳과 또 TK 지역 등 전국 8곳을 대상으로 지역위원장을 공모했습니다. 공모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조직강화 특별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심사 일정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의 경우에는 지난 2020년 총선 이후 2021년 2월 원경환 당시 지역위원장이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이동하면서 사임을 했고요. 또 그 자리를 김주환 현 위원장의 직무대행으로 3년간 맡아왔습니다. 이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이제 이 지역의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 허필홍 전 군수가 오르게 된다면 총선 후보로서 입지를 다져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면접 일정이 미뤄진 국민의힘 원주을 당협위원장 심사의 경우에는 다음 주엔 27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당초 19일에 하려고 했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면접 일정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심사 일정이 한 일주일가량 늦어졌는데요. 27일 면접에는 김기훈 강원도의회 부의장과 최재민 도의원 등 2명의 신규 신청자가 면접을 보게 됩니다. 네. 신진 세력이 나왔네요. 27일에 이제 심사가 예정돼 있는 원주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심사도 굉장히 또 관심이 많은 분야가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중남부 지역의 피해가 큰데요. 수해 예방 대책이 담긴 법안 10여 건이 국회에서 이제 표류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이 관련 법안들의 통과 여부에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군요. 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도시친수나 하천 범람 등의 방지대책 관련된 법안으로 하천법 개정안과 또 도시하천 유역 친수 피해 방지대책법 제정안 등 한 10여 건이 계류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회 이광재 사무총장이 국회의원이던 2021년 말에 대표 발의한 하천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개정안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하천 관리를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을 지원해서 지방 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변화에 대비한 과학적인 예측과 분석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에 상정돼서 2차례 정도 논의가 됐는데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광재 총장은 SNS를 통해서 불어난 하천에 휩쓸려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막을 수 있는 비극이었다며 지방 하천은 지자체의 재정과 인력 부족으로 관리가 미흡했는데 지금이라도 법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또 최신 정보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하천 관리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천 관리에 대한 국가가 책임 있게 재정을 지원하게 되면 더 이상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광재 사무총장 이름 오랜만에 들어보는군요. 네. 내년 총선에서 과연 또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 이 부분도 네.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른 법안들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국회의원이 하천 유역별로 10년 단위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도 있고요. 또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은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여야는 충북 오송의 궁평 지하차도 참사 등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가 따르자 호우대책 법안 초래에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요.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예방책을 마련을 위해서 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며 이달 말에 본회의에서 수해와 관련된 대응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도 관련 법들이 국회에 계류됐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합니다만은 제대로 뭐 DEA라도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너무 좀 면허제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자,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랜드 몇 년째 그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폐광지역개발기금 산정 방식을 두고 이제 그런 것인데 지난 19일에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달로 또 연기가 되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연기된 건데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당초 19일에 2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23일로 한 달가량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에도 선고를 연기한 바가 있는데요. 이를 두고 해석도 굉장히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강원랜드가 승소했으나 2심 재판부가 고심을 거듭하면서 선고 연기 배경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선고 결과에 따라서 이 수천억 원이 걸려 있는 데다가 양측의 입장 차이도 크기 때문에 2심 판결과 상관없이 대법원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쟁점은 폐광기금의 산정 방식이죠. 네, 맞습니다. 2020년 강원도는 강원랜드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폐광기금을 덜 냈다면서 2,249억 원을 일시에 내라는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강원랜드는 이 중에 일부인 1,070억 원을 납부한 후에 법원에 부가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요. 쟁점은 법령상 폐광기금 산정 방식의 순이익에 대한 해석입니다. 당시 폐특법은 폐광기금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25%를 명시를 해놨는데요. 이에 따라서 강원도는 강원랜드의 연간 단기 순이익의 25%를 강원도와 시군에 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강원랜드는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해석을 하면서 단기 순이익에서 폐광기금 출연분을 미리 뺀 나머지 순이익의 25% 방식으로 납부를 해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원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지금 현재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지금은 2021년 법 개정으로 현재 납부 기준은 카지노 매출액의 13%로 변경이 됐는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강원랜드와 강원도가 씨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법 개정 이후 뭐냐 깔끔하게 변경되었군요. 매출액의 13%. 네. 그런데 이 순이익을 어디까지 이제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기존 이제 강원랜드에서 폐광기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순이익의 25%에 이제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차이가 2천억 원이 넘는 거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1심에선 강원랜드가 승소했었는데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 선고가 자꾸 늦춰지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하늘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작년 12월 말에 개관에서 운영 중이죠.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 국립박물관으로 또 신규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박다현 리포터 처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이 강원특별자치도 국립박물관으로 신규 등록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은 작년 12월 말에 개관한 박물관으로 사적 원주 법천사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총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법천사지 발굴 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장 문화재와 석조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현재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에는 출토 유물 400여 점과 미등록 유물 3만여 점이 보관돼 있는데요. 지난 10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은 원주시 역사박물관에 이은 두 번째 지역 공립박물관으로 등록됐습니다. 이로써 전국 국공립박물관과의 협업과 또 순회전시 등 유적전시관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역사박물관 이상훈 학예연구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역사박물관에 이어 두 번째로 등록된 국립박물관입니다. 당초 유적전시관 건립을 추진했을 때 3대 폐사지 유적관리 및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유물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세계문화유산 점정 목록 등재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박물관 등록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국립박물관 등록 이후 문화재청과의 효율적인 업무협의 진행을 통한 매장문화재 국가기속 위임기관으로 지정, 그리고 타시군의 국공립박물관과의 연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국립박물관 등록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다행히 이번 기회에 국립박물관으로 신규 지정됨으로써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폐사지 유적 정비 및 향후 활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국립박물관으로 등록됨으로써 역사 문화 도시로서의 원주시 이미지가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자, 그런데 국립박물관으로 선정되는 것도 뭐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을 지을 때부터 이 국립박물관 등록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이 국립박물관으로 등록되려면 일종 전문 박물관 등록 기준 소장유물 100점 이상, 전시실 100제곱미터 이상, 야외 전시실 2000제곱미터 이상, 수장고, 또 도난 방지 시설, 항원 항습 장치 등을 갖춰야 하는데요. 이 법천사지 유적전시관은 대여와 소장 유물 3만여 점을 보존하고 있어서 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국립박물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준은 차고 넘치는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등록이 되었습니다. 국립박물관으로. 앞으로 향후에 어떤 변화 또 어떤 점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국립박물관으로 선정되면 박물관 활성화 사업비 일부를 도에서 지원받게 되고요. 또 국가 귀속 매장 문화재 위임 기관으로 지정받아 이 향후 절터 일대에서 출토되는 매장 문화재를 시에 귀속하고 전시 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전보다 체계적인 관리로 전시관이 운영되면서 전국의 국공립 박물관과의 전시 교류 등 업무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유적 전시관의 전시 유물도 다양해지고 주기적인 전시물 교체를 통해서 유적 전시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시민분들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5월에 우연히 지나가다 청보리 축제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거를 보고 갔었는데 가보니까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앞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인들과 유적전시관에도 자연스럽게 들어가 보게 되었고요.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깨끗했던 기억이 있어요. 해설사분들도 유적 관람하는 동안 너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하나하나 너무 인상 깊게 관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이 될 정도로 유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니까 아무래도 원주 시민으로서 자랑스럽죠. 이렇게 박물관 하나 더 생긴 것만으로도 좋은 기회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시 차원에서도 이렇게 국립박물관 하나 생겼으니까 다른 지역에 내세울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지역민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는 박물관이 생긴 거니까 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박물관을 찾은 시민들의 기대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자, 이 국립박물관으로 또 등록되면서 관련 사업들 좀 더 원활하게 또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전시관을 찾을 것을 또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문화재 발굴 체험과 법천사지, 또 직관 국사탑비 모양을 활용한 키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방문 예정이신 분들은 진행 중인 프로그램 참고하셔서 관람과 함께 다양한 체험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오는 8월에는 지광 국사탑이 원주로 기환합니다. 8월 25일과 26일 양일간 법천사제 내에서 환수 기념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지광 국사탑의 기환을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 드디어 네. 오는군요. 네. 그때 또 그 소식 좀 저희가 또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곤드레 영월의 8대 농특산물 중 하나죠. 그런데 최근에 영월농협이요 신제품으로 영월 곤드레 밥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또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월농협 가공사업소의 김대현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일종의 축석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곤드레 나물밥 상품을 이번에 출시를 했습니다. 네. 좀 어떻게 출시하게 된 건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영월 하면 곤드레도 유명합니다. 네. 그런데 또 영월에서는 전통장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는 사업을 영월군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이 이제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전통 장류에 이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연계해 갖고 어떤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높여보자. 예. 이런 의미에서 영월의 간장과 곤드레를 이용해서 바로 이 곤드레 비빔밥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뭐 네.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식사가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해먹으라고 아예 그 안에 요리 방법표를 넣어드렸어요. 예. 네, 기본적으로는 곤드레를 받으면 가장 많이 해드실 수 있는 음식이 곤드레 밥이에요. 네. 그러면 저희가 제공한 곤드레를 밥할 때 집어넣고 예. 밥이 다 되면 아하. 저희가 또 밥 비벼 먹으라고 그 안에 양념 소스를 간장으로 아주 맛있게 만들어 드린 게 있습니다. 예. 그걸 넣어서 밥 비벼 드시면 끝입니다. 그렇군요. 일반 축석식품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밥을 이제 하실 때 거기에 곤드레를 그렇죠. 위에다 그렇죠. 깔고서 밥이 다 되면은 그렇죠. 곤드레 밥이 그렇죠. 되는 거로군요. 그렇죠. 또 양념 소스가 아주 또 비법이라면서요. 그렇죠. 보통의 양념 소스들의 원료들은 대부분 수입산을 많이 쓰고 있죠. 가격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는 농협이고 또 지역에 있는 우리 농산물들을 가공해서 국산으로 간장을 만들었는데 예. 그 간장을 비빔밥 소스로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생각하다가 간장에다가 뭐 마늘도 갈아놓고 예. 또 매실청도 넣고 고추청도 넣고 뭐 무도 넣고 이렇게 해서 예. 정말 맛있는 간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정말 비법 소스로군요. 그렇습니다. 가격대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요즘 뭐 경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비싸면 안 팔리죠. 네. 대신 또 농업인에게는 또 고생한 만큼의 또 가치는 저희가 부여해 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소비자의 입맛에도 맞고 또 농업인들도 뿌듯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의 역할을 농협이 하면서 이 200g짜리 10개가 포장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한 40인분의 밥을 먹을 정도가 됩니다. 그게. 예. 그게 홈쇼핑에서 38,900원에 나갑니다. 어머, 이거 꼭 사야 돼. 40인분에 38,900원이면 뭐 대충 1,000원밖에 안 먹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구매 꼭 해야겠는데요? 아주 획기적으로 내놓은 상품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벌써 뭐 소비자들에게 반응이 아주 굉장히 뜨겁다면서요? 그렇죠. 영월이 벌써 몇 년 동안 5월달, 6월달 되면은 라디오를 통해서 이 영월 곤드레에 대한 홍보 방송을 몇 년째 쭉 해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듣고 나도 영월 곤드레 사야지 하고 전화를 하면 최소 단량이 얼음 덩어리로 4kg였습니다. 4kg 사서 집에 냉장고에 넣을 수가 없죠, 뭐.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고객들이 식당을 하시는 B2B로 유통이 됐었었는데
이번 거는 200g짜리 소달량에 38,900원 이러다 보니까 예. 사고 싶어도 못 샀었는데 예. 거기다 간장까지 맞춰줬네.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식당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일반 고객 소비자님들이 예.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이러면서 이제 인기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저도 집에서 이 곤드레 나물밥을 해 먹는 거 뭐 엄두도 못 냈었는데. 엄두도 못 내죠. 이건 뭐 당장 연락을 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이 구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저기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예.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홈쇼핑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네. 홈쇼핑 판매가 종료되는 다음 주쯤 되면 네. 저희 영월농협의 동강마루라고 검색하시면 네.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아하, 예. 거기에 맨 앞에다가 신상품으로 띄워놓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상 출시로군요. 예. 영월농협의 동강마루 잊지 네. 않고 정말 입맛 없을 때 또 건강식도 될 수 있는 게 곤드레 나물밥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죠. 특제 비법 소스와 함께 네. 올여름 제가 꼭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여기서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영월농협 가공사업소의 김대현 소장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